자, 여러분 책은 328쪽입니다. 등기 효력. 아까 그 등기를 분류할 때 등기는 효력조차서 권리가 변동되는가 종국 등기,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가 예비 등기 속에 여러분 가등기가 있다고 소개했었네요. 그런데 등기록을 얘기할 때는 종국 등기록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가등기는 별도로 가등기록 칭해주고 일반적 종국 등기록만을 얘기하는데 종류가 7가지가 쭉 나와줘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아까 잠깐 민법 180 소개했는데 물권의 특실 변경은 뭐 돼야 됩니까? 등기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등기하게 됨으로써 자 권리가 변동된다고 그래요.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리고 뭐합니까?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 하죠? 권리 변동적 효력. 자,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적 효력 얘기하고 특별히 권리가 새롭게 발생한 데에서 창설적 효력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효력 같은 내용은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됩니다. 알고 지나가야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항적 효력 혹은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항력 혹은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가 맞죠? 대항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나? 임차권, 환매권 등은 등기 안에도 효력이 있어요. 등기 안에도 당사자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하면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뜻 제가 한번 소개해 보죠. 먼저 임차권, 환매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어찌 알았어요? 물권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재산가랑 권리 중 물권은 종류가 8가지고 나머지 모든 건 뭐다?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 환매권은 물권이 아닙니까? 이는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이란 뭘 얘기하는가? 또 환매권이란 뭘 얘기하는가? 채권이 되는데 이는 등기 없이도 당사자 효력이 발생해요.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건물에 어떤 토지에 임차권 설정합니다. 임차권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임차권 등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가 상가 새 들어갔어요. 임차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도 임차인과 임대인 효력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일정한 차임내고 빌려 쓰고 있죠. 효력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임차인이 이 상가를 좀 저당 잡혀서 돈 좀 빌려 쓰려 합니다. 이런 거 금융기관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따라 등기하면 그 3자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대항력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환매권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환매권은 뭐가 환매권이죠? 환매. 글자 그대로 풀어 쓴다면 되사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사오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은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합니다. 따라 친한 친구, 을을 쫓아가 얘기하죠. 을. 친한 친구잖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친구 사이 믿을 수 없다 가정하고 너 집 내 앞으로 네 앞으로 일단 넘겨놔. 소유권 이전해놔. 그리고 살긴 누가 살아요? 갑이 살면서 명의만 옮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빚 갚으면 내가 찾아올 조건으로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말하죠. 우리가 소위 환매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이 일정한 돈을 차용하면서 명의만 누구 명의? 을명이 등기하고
갑은 일정 기간의 빚을 갚고 다시 뭐 할 것을 되찾아올 걸 조건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랍니까? 환매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기 안 해도 갑을 사이에 나중에 때 되면 빚 갚고 이거 뭡니까? 소유권 이전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매권도 역시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남들 볼 때 갑이 다시 찾아갈 건지 명의 을명이 등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 환매권 등기한 말소이자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민법 제 245조 (242장) 타인의 부동산을 평원공연하게 완자, 점유한 자. 뭐함으로써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자, 요 규정을 여러분께 먼저 제가 소개합니다. 요건 소위 취득시효 혹은 말을 바꿔 시효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취득시효 관해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남의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뭐한 자? 점유한 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평온공연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땅은 무조건 10년, 20년 점유합니다. 남의 걸 농사 짓고 있어요. 내 땅 되는 건가요? 이 점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절대 내 땅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빌려줄 때 나한테 1년에 20만 원씩 내고 땅 붙여먹어. 가능하죠? 근데 공짜도 가능해요. 아, 관리 차원에서 네가 써. 뭘로? 무상으로. 이게 10년, 20년 된 겁니다. 내 땅인가요? 아닙니다. 주인 따라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평온공연이란 남들이 봐도 그 사람 주인이 맞아요. 남의 거 쓰는데 세금도 자신 냅니다. 모든 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자. 몇 년간? 20년간 점유한 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어쩌는가? 20년 지난 다음에 진짜 주인 쫓아가요. 진짜 주인 나 20년 딱 됐어. 세금 몽땅 내가 냈잖아. 내가 등기할 거야. 동의해줘.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소위 20년을 취득시효 혹은 시효취득이 얘기하죠. 그런데 민법 제245조 2항이 있어요. 이건 소위 등기부 취득시효라 이야기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등기된 채로 몇 년간? 10년간 평온 공연하며 선이며 무과실로 점유한 자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요. 자, 요 조문 잠깐 보세요. 이는 민법 245조 2항이고 245조 1항입니다. 특히 241항은 소위 부동산의 취득시효라 이야기하고 이건 뭐라 이름 붙였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라 이야기하죠. 부동산을 어떻게?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간? 10년간. 이런 경우 있나요? 남의 부동산을 어떻게?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그럼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나?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팔기로 해서 명의를 을명이 소유권 등기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아주 반대합니다. 자녀들이. 돈을 돌려줬어요. 돈을. 뭘 돌려줘요? 돈을 돌려줬어요. 근데 등기 이전할 걸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 다시 보세요.
갑이 부동산 을에게 팔았어요. 팔자 을명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겁니다. 문제 없죠? 근데 상황은 나눠요. 일단 쉬운 예로 갑의 자녀가 이를 반대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왜 팔았어요? 우리가 쓸 건데. 돈 돌려주세요. 돈만 돌려줬어요. 그리고 등기는 말소했나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누구 명의 등기됐나요? 을 명의로 등기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어요? 10년. 어떻게? 평원공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몇 년?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그 사유가 어떤 사유됐든 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타인 부동산이 등기된 지 몇 년간, 10년간이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알 수 있죠? 이때는 마치 동산에서 물건을 점유한 것처럼 효력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로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고, 이걸 가리켜 등기부 취득시효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와요, 여러분. 점유력은 동산에 점유효력이 있어요. 어디에? 동산에. 자전거 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뭐하니까? 점유하니까. 동산의 점유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점유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표현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점유적 효력이라 그래요. 조사가 붙어요. 점유력은 없어요. 점유력은 동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점유적 효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죠? 민법 245조 2항 요때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등기의 생명은 뭔가요? 순위. 등기함으로 순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를 가르쳐 우리가 순위 확정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순위 확정력. 자, 순위 확정력은 한 5가지 정도 소개할 텐데, 자, 등기부상 동구는 뭘 따르고? 동구는 순위번호. 그리고 별구는 접수번호 이해한다 그래요. 저는 그 지적법은 말을 좀 줄여 쓰긴 하지만 등기법 줄일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등기 순서, 같은 구의 순서는 순위번호,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 이해합니다. 저는 이걸 좀 줄입니다. 어떻게? 동순별접이라고 써요. 제가 동순별접. 그럼 대체 동순별접이 뭘 얘기하는가? 자, 잠깐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X 부동산에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순위번호 상난 이게 나와요. 어떤 등기부 보니까 을구입니다. 을구. 왜? 소유권 이해에 걸리니까. 등기에 이런 등기에 돼 있어요. 갑의 전세권, 을의 지상권, 병의 저당권 등이 등기가 쭉 있다. 가능하죠? 이때 1번 등기와 3번 등기 중 어떤 등기 더 빠른 등기인가요? 1번 등기. 어째 알았어요? 순위부가 알았네요. 이처럼 또 갖고면 갖고, 을구면 을구, 같은 구 안에서, 동구란 그걸 얘기해요.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순서 뭘 가지고? 순위번호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자, 이건 을구고 갑구에 이건 소유권 관련 등기니까 뭐죠? 을갑구입니다. 갑구. 자, 이때 을구의 1번과 갑구의 3번 중 소유권 이전 가등기입니다. 어떤 등기 더 빨라요? 1번인가요? 3번인가요? 갑구의 1번 등기와 갑구의 3번 등기와 을구의 1번 등기가 순서 경합돼요. 어떤 등기 더 빨라요? 1번인가요? 3번인가요? 이걸로 알 수가 없다. 이게 소위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문자 쓰면 뭐래요? 별구. 같은 구는 뭐라고? 동구. 다르니까 뭐라 하죠? 별구. 별구는 뭘 가지고? 접수번호. 무슨 말이냐면 한 예 들어보죠. 전세권 능력, 전세권 등기 제 몇 호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접수번호라 그래요. 접수번호는 1년 단위로 쭉 주지 중간에 뗄 수가 없어요. 하니까 뭘 가지고?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이걸 가지고 순서를 결정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뭘 가지고? 접수번호 이해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기등기의 순위는 뭘 가지고? 부기등기란 주등기의 부처 속에 있죠? 주등기 순위 가지고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근데 만약 부기등기 여러 개라면 부기등기 상호 가는 그 선후에 1번, 2번, 3번이 있다면 1번이 빠른 거겠죠. 그렇죠? 그 선호 혹은 전후에 의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처음에 매번 나왔던 내용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그 순위가 소급돼요? 효력이 성립돼요?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될까요? 효력이 소급될까요? 소급이란 앞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인가요? 효력인가요? 이게 처음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자,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병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어요. 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려합니다. 가능하죠? 가등기한 본등기 하려 할 때 그 순위가 어떤 순위? 3번 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하면 순위가 소급되는 것이지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 뜻은 가등기한 본등기 하기 전에 주인은 누구 일단 의리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위만 앞서지는 것이지 효력이 앞서지는 것이 아니다 해서 순위가 소급되는 효력이 발생해집니다. 329쪽의 첫째 줄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옆에 메모할 것 순위만 소급된다.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순위만 소급이 되는 겁니다. 순위만 소급된다. 그리고 대지권이란 뜻,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표현될 때 네 번째는 구분 건물 어쩌고 나와요. 나오면 뭐 의한다? 접수번호 의한다라고 일단 여러분 기억해 주는데 어떤 반응인가 보세요. 제가 소개했죠.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각각 구분의 세분의식의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근데 아까 잠시 배웠던 거 집합 건물은 뭐가 두 장 있다? 표제부가 두 장 있어요. 어떻게? 일동 전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유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여기마다 뭐가 존재합니까?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는 집이 아파트인가요? 등기부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라면 정말 꼭 이거 봐줘야 됩니다. 표제부가 두 장 있어요. 두 장 있는데 자 똑같은 면적의 30세대라면 토지의 30분의 1이 각 세대마다 토지에 갖는 권리라 그래요. 여러분 101호 땅이 여기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비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대지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대지권. 그렇다면 지금 보려는 것은 구분 건물 등기부인가요? 토지 등기부인가요?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에 뭐가 표시돼요? 토지 표시가, 대지권이 함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순조정할까? 부동산이 건물, 토지 다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접수번호 이해한다. 소위 별구 개념 쪽으로 봐줘야 돼요. 자, 정상적 표현해 보니까 구분 건물, 네, 건물 등기부 등기한 대지권 등기와 토지 등기부 기재한 대지권
취지의 등기 순서 뭘 가지고 접수번호 이해한다. 그냥 처음과 끝만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 어쩌고는 뭘 가지고 접수번호 가지고 따진다. 이유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별개의 부동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되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가백스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자 전세권이 끝나버렸어요. 따라 전세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병이 또 다른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하죠? 뒤에 등기를 못하게 합니다. 뭐가? 이 등기 말소되지 않는 한 뒤에 등기 할 수가 없다. 따라 뭐라 하죠? 후등기 저지력 혹은 형식적 확정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학문적 풀어 쓴 거 보니까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효력이 없어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와 양립되는 등기는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걸 가리켜 뒤에 등기 못하게 한다. 후등기 저지력. 그리고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되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3절기한 지상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예. 후등기 저지력 혹은 형식적 확정력. 이런 예가 이런 데서 또 소개됩니다. 지금 들었던 예가 일반적인 예. 뭐 전세권이 기간 끝나서 전세금 돌려줬는데도 등기 말소 안 했다. 집주인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등기 말소하지 않는 한. 또 마찬가지 갑이은행에 돈 빌려 쓰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때가 되자 빚 갚아버렸어요. 근데 금융기관이 이 등기를 말소 안 했어요. 이거 담보 잡혀 또 다른 만원 돈 빌려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뭐다? 후등기 저지력. 왜? 보여주기 한 겁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줬는지 빚을 갚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기 남아 있으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여섯 번째, 추정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기까지 오세요. 공신력은 부정된다 그래요. 공신력은 부정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께 공신력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자. 공신력. 자, 가백스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갑이 부동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을명이 등기돼 있어요. 제가 그냥 단정돼 썼어요.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 없이 산 것도 아닌데 갑의 부동산의 누구명이 을명이 등기돼 있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코를 베가 세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부동산 사기단 얘기 들어봤나요? 어쩜 이름은 똑같은지 그 진짜 땅 주인하고 그 자기 이름 내세워서 땅을 중간에 가로채는 이런 사기꾼도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를 얼마나 교묘하게 의주했는지 이런 일도 횡행합니다. 알면 진짜 무섭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무서운데 아무튼 갑의 부동산이 어떤 이유인지 정당한 대가 지불도 없이 을명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 을이 진짜 그 부동산 주인인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사버렸어요. 사는 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돼야 돼요?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이때 병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바로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병을 보호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 여러분 병을 보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공신력의 문제예요. 내가 정답을 써놓고 있는데 공신력은 뭐 된다?
부정된다. 병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우리 등기법제가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든가 제가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봅니다. 이때 병의 잘못, 어떤 잘못이 있나요? 예?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을명이 등기된 겁니다. 을 건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이 등기 누가 등기했나요? 등기관. 등기관 해준 거잖아요. 하니까 병이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가정이든 돈을 주고 샀든지 빚 대신 받았든지 을 거야 라고 병은 믿고 산 겁니다. 알 수 있죠? 병에 잘못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등기관은 뭔가요? 국가.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국가가. 아시겠죠? 왜? 등기를 잘못해 줬습니까? 하지만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란 뭐가 등기죠? 등기관이 서류를 형식적 심사해요. 수사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내주면 이걸 보고 뭐 해줘요? 등기해 줍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소위 형식적 심사는 형식적 심사권뿐이 없어요. 등기관은. 우리가 서류 꾸며서 필요한 내용만 내주면 등기관들은 검사를 안 해요. 아, 다 들어왔네. 알고 기재해 주는 겁니다. 하니까 등기가 빠르긴 빨라요. 하루면 나오니까. 근데 잘못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잘못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심사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법제는 공신력이 부정이 돼요. 자, 이런 얘기하면 더 이해 어렵네요. 자, 우리 이 등기 관련 제도는 프랑스의 제도와 독일 제도 나눠집니다. 프랑스와 독일 제도 나눠지는데 크게 프랑스와 독일 제도 나눠지는데 프랑스는 등기를 실질적 심사예요.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등기는 더뎌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요. 공신력을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반면 독일은 형식적 심사예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서 제대로만 갖춰주면 등기관은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등기는 신속하지만 등기는 신속하죠? 근데 허위나 부실 등기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위나 부실 등기 나와요. 이래서 공신력을 뭐합니까? 부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취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독일 쪽의 내용을 본따 있어요. 어떤 분 이해한다고 따집니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의 체계가 안 그래요. 법의 체계가. 네. 그 관계는 이제 민법 시간 통해 또 배우는데, 이럴 경우 병을한테 등기된 거 보고 샀잖아요. 근데 따지면 을은 부당이득 취득한 거죠. 별도로 반환받는 건 별도. 여기서 혼동이 돼요. 우리는 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 등기를 가지고. 그렇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청구하는 것은 별도고, 등기는 인정된다, 안 된다? 공신력이 부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신력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 그렇죠. 공신력.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는 별개의 문제고 공신력은 부정된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 측면에서 등기 효력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받는 건 별개의 문제하고 이 등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봐도 아니 그래도 아무리 형식적 심사지만 억울하잖아요. 병이요. 그렇죠? 믿고 그래 한 건데. 그래서 뭘 인정하는가? 소위 추정력 인정합니다. 이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공신력과 추정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등기부상 등기된 자, 진정한 권리자로 믿는 힘, 이걸 뭐 한답니까? 추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법률 용어에 간주한다,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간주한다는 얘기는 법의 표현을 간단하게 해서 앞의 내용과 같다, 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아주 강한 확신력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반면 추정이란 뭔일 것이라고 뭡니까? 추정하죠? 약한 신뢰감입니다. 약한 신뢰감. 약한 신뢰감을 가짐으로써 반대 증거, 반증이 있으면 깨진다. 반대 증거 있으면 뭐합니까? 깨진 것이 바로 뭐죠? 추정력입니다. 근데 반대 입증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니까 소를 제기하는 자인가요? 상대방인가요?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가 혹은 주장하는 자가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봐라 내가 이렇게 했잖니 라고 소를 제기한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정력도 법의 규정이 없어요. 공신력도 법의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추정력을 먼저 소개하기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하니까 공신력과 비교해서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제도가 불완전하다. 이래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자, 진정한 권리자라고 추정해 주는 것, 이걸 말합니까? 추정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서도 이런 편이 나와요. 우리의 추정력은 등기부상 등기된 자 해서 권리의 추정력을 얘기하지 사실의 추정력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등기부상 등기된 자, 진정한 권리자라고 하는 힘을 권리의 추정력이라 말하고, 자, 여러분 사실의 반대말이 뭔가요? 거짓이 아니라 권리. 앞에 공부할 때 그 대상을 쫓아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기억나요? 사실 등기란 표제부 기재하는 것이요, 권리 등기란 각본 얼굴에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제부 기재한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권리 등기만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예. 자, 두 번째. 자, 추정력은 등기할 때 등기를 심사하죠. 따라서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뭡니까? 추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할 때 등기부를 확인해 받고 일정한 서류 심사에 등기된 걸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점유 효력은 어디만 인정돼요? 동산만 인정되기에 점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래요. 아까 우리는 뭘 인정했어요? 점유 적효력. 점유적 효력만 인정했었죠. 따라서 점유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점유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위 종국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종국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으로써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나요, 없나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만 쫓아오세요. 여기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각구의 3번의 병이 수익권 이전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죠? 이때 병은 언젠가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할 거야 라는 추정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등기는 예비등기라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서 추정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끝으로 이거 소개해 봅니다. 5번째, 소위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있다고 그래요. 당사자 간의 추정력은 존재합니다. 어떤 말인가 볼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며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등기 안 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 얘기했어요. 이때 갑은 이 부동산이 자신일 것이름이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전소유자 X라 가정해보죠.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이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현재 명의인에게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전소유자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잠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갑 X 부동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때 전소유자 그리고 현소유자가 됩니다. 현소유자, 진정한 등기 명의일 것 추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전주인, 적법한 주인이었던 거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래요.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소유자와 그리고 현재 명의인에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 불러줘요?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리한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현재 명의인만, 전소유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명의인뿐만 아니라 전소유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가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국 등기효력입니다. 등기효력 7가지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추정력, 그 다음에 공신력은 부정됩니다. 여기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닌 것이 바로 뭐 있죠? 가등기인데,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등기입니다. 그리고 가짜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이것만 가지고 권리가 변동돼야 한대요. 권리 변동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만 가지고 권리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권한도 제한이 안 돼요. 왜? 가짜 등기라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봤지만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권리 변동도 안 되고 처분 권한 제한도 안 되고 추정력 없는 걸 왜 합니까? 왜? 가등기에 기하면 어떻게? 순위가 보존되는 순위 보존 효력이 있어요. 뭐 할 때? 가등기에 기한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순위가 보존되는 순위 보존 효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또 주의할 게 있다. 앞에 1번은 뭘 썼어요? 순위 확정력. 일반 등기는 등기함으로 순위가 확정되는데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순위가 뭐합니까? 보전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 그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죠?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등기 효력 관련된 그 내용인데 부동산 등기법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적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희세요? 근데 지적은 용어만 까다롭지 한 번, 두 번 듣게 되면 그 시험 볼 때는 만점이 나와요. 지적 제도는. 근데 등기법은 깐깐합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 다음 시간은 등기소와 등기부 그리고 등기 절차 청론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등기의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